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17년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경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서울입니다. 주인공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입니다. 언니는 김지은 28세였습니다. 동생은 김수진 역시 28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외모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키는 168cm로 동일했습니다. 긴 검은 머리, 큰 눈, 날씬한 몸매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얼굴의 점 위치도 같았습니다. 왼쪽 광대뼈 아래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 말투, 웃는 방식까지 동일했습니다. 부모님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어릴 때는 옷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지은은 빨강, 수진은 파랑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거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두 자매는 어릴 때부터 장난을 쳤습니다. 서로 바꿔치기를 해서 선생님을 속였습니다. 지은과 수진은 서울 강남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30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지은은 28층, 수진은 15층에 살았습니다. 지은은 광고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창의적이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수진은 청담동의 고급 패션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주말마다 브런치를 함께 먹었습니다. 비밀도 공유했습니다. 연애 이야기, 직장 고민,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2017년 4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단골 카페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주말에도 일 생각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준 30세였습니다.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민준도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다가 지은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5분 후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 더 마실 건지 물었습니다. 자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카운터로 갔습니다. 커피 2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허락했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 직업, 이 동네에 산지 2년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은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봄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은 앱 개발을 했습니다. 지은은 광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서로의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시간이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줬습니다. 민준은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카페에서 남자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축하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설명했습니다. 키 크고 안경 쓰고 개발자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과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승낙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파스타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민준은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담도 잘했습니다. 지은은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민준과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도 좋았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행복했습니다. 민준은 좋은 남자친구였습니다. 주 23회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지은은 수진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민준과 어떤 선물을 줬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공유했습니다. 수진은 듣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질투는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부산으로 일주일 출장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은은 민준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만난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매일 영상통화하자고 했습니다. 지은은 좋다고 했습니다. 출장 이틀째였습니다. 수진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과 궁금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보고 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지은의 집에 갔습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비상용으로 서로 열쇠를 보관했습니다. 지은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지은가 즐겨 입는 검은색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청바지도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하게 지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똑같이 했습니다. 가르마 위치까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지은의 향수도 뿌렸습니다.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은 지은의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지은가 독일에 두고 갔습니다. 출장에는 회사 폰만 가져갔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찍 돌아왔다고 썼습니다. 보고 싶다고 썼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민준은 놀라워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은 예전에 지은가 말했던 카페로 갔습니다. 민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일어나서 안았습니다.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찍 왔냐고 물었습니다. 회의가 취소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지은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가 했을 법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실수할 뻔했습니다. 민준과 지난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화 봤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몰랐습니다. 재빨리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서 머리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이해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카페에 있었습니다. 수진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흥분됐습니다. 민준은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지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민준과 키스하려고 했습니다. 수진은 피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옮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포옹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지은과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지은에게 고백했습니다. 민준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크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 만난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다시 출장을 갔을 때 수진은 또 민준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3번째, 4번째도 만났습니다. 지은과 바쁠 때마다 수진과 대신 만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주 3회 정도 민준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주 2회 정도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일주일에 5번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명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수진과 민준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도 수진에게 공유했습니다. 민준과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농담을 했는지 모두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지은을 사랑했습니다. 완벽한 여자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지은과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다른 날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어떤 날은 농담을 잘 받아줬습니다. 다른 날은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민준은 기분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기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2년 차가 됐습니다. 수진은 단순히 대신 만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민준에게 감정이 생겼습니다. 지은과 출장 간 날, 수진은 민준을 지은의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지은의 집 열쇠를 복사해뒀습니다. 민준은 기뻐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처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민준은 선을 넘었습니다. 지은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도 민준과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삼각관계가 계속됐습니다. 민준은 한 여자와 사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자매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3년 차가 됐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8주였습니다. 수진은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과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은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지은도 임신이었습니다. 6주였습니다. 역시 민준의 아이였습니다. 두 자매는 다시 만났습니다. 둘 다 임신했습니다. 둘 다 같은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수진과 말했습니다. 이제 고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은도 동의했습니다. 주말, 두 자매는 민준을 지은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준과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과 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은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두 명의 지은가 있었습니다. 지은과 수진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은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진과 말했습니다. 자신은 수진라고 소개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앉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가 설명했습니다. 3년 동안 둘이 번갈아 만났다고 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때로는 수진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년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민준을 좋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과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두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속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임신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두 자매를 다시 만났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지은과 수진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민준과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은과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고민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민준은 제안했습니다. 셋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고 했습니다. 지은과 수진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의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지은가 먼저 출산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2개월 후 수진도 출산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울 외곽의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베드룸이었습니다. 각자 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민준은 2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2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지은과 수진은 자매이자 공동 육아 파트너였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한 가족 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울 지역 신문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딸은 4살, 아들은 3살이 됐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끔 이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지은과 수진은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민준은 2 자매와 각각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이상하지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질문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선택했고 아이들이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독특한 가족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